네, 1월 17일 원내대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의 기준으로 선관위에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정권 공직자 출신이 무려 13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5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능한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출신들은 70여 명이 문재인 브랜드를 내세워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법원의 좌파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등도 총선에 나간다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터줬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은 공직자 사퇴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권에 예속돼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선관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송재호 위원장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사퇴하지 않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선관위가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정권과 선관위는 지금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힌 정권의 공직자들이 선관위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 국민은 결코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하나같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정권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8번의 엉터리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초헌법적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금지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능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규제, 금지뿐입니다. 집을 장만하려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옮기려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정권은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에 폭탄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 국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와 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올해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해법을 내놓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KBS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108조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법준수 촉구를 내놨지만은 때늦은 솜방망이 쳤습니다.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하는 게 마땅합니다. KBS 보도는 1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는 시간이 한참 지난 1월 8일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한 줄짜리 시정조치 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권에 장악된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년 연말 12월 27일 KBS를 시작으로 1월 1일 MBC, 리얼미터, 1월 2일 한겨레, 1월 10일 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거기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정권에 장악됐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 상임위원이 선관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관위는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는 말을 듣는 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KBS 고발 등으로 입증하십시오. MBC도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서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KBS 사장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KBS는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지난 9일 MBC는 비례한국당에 전화가 걸면 한국당으로 연결된다고 보도했는데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 선관위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적반하장식 태도와 현실 외면으로 일관한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간담회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대학살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연이은 비판을 상식 이하라고 했습니다. 상식 이하는 인사를 한 권력이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검사들을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 이하입니다. 이 대표는 옛날에는 검사실에서 쌍욕 먹고 예사고 쌍욕하는 게 예사고 구타까지 했다라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까지 꺼내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검찰이 과거 정부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던 이해찬 대표의 이중성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협조 운운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심손 정박을 긁어모아 위헌선거법과 위헌공수처법 등 자기들끼리 짬짬이한 것 모조리 해치우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협치를 먼저 내팽개친 정당이 민주당인데 무슨 염치로 협조 운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문제와 날치기 폭거에 대해 국민과 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권력이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이 정권의 모든 폭거 4월 총선에서 국민에 의해 단호히 심판받을 것입니다.